예, 제이탁 업체 소속 기사들은 여전히 산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계약이나 갑질 등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제이탁 업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박탈된 기사가 배송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도 밝혀졌고요. 그리고 해당 업체가 택배 번호판 없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이게 하청의 하청이다 보니 관리 실태조차도 지금 엉망이고요. 이 업체에서는 내부 고발자 색출에 지금 아주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영상 한번 좀 봐주십시오. 쿠팡 상품의 배송을 맡은 강원도의 한 유통업체. 이곳과 계약을 맺은 택배 노동자 A씨는 최근까지 국회 김주영 의원실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 업체의 택배 노동자 40명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쿠팡 CLS 위탁 영업점의 산재 고용보험 가입 실태를 전수조사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었던 겁니다. 원인은 재하청 구조 때문입니다. 쿠팡 CLS 아래 위탁 영업점이 있고 이 위탁 영업점과 또 계약을 맺은 재위탁 영업점이 있는데 전수조사 때 재위탁 영업점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예, 본 의원이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쿠팡 CLS 홍영준 대표를 증인으로 했던 질의 알고 계십니까? 예, 본 의원실은 올해 전수조사 대상이었던 쿠팡의 11개 위탁 물류업체 및 528개 위탁 택배 대리점 그 이상으로 또 다른 재위탁 업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7월 사회보험 미가입 전수조사 때 재위탁 영업점 포함했는가요? 그 당시는 제이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 제이탁 업체 소속 기사들은 여전히 산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계약이나 갑질 등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제이탁 업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박탈된 기사가 배송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도 밝혀졌고요. 그리고 해당 업체가 택배 번호판 없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고용노동부 국토부 근로복지공단을 확인한 결과 그 어느 기관도 이런 재하청 구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거나 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본 의원이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나서야 쿠팡 CLS와 위탁업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황급하게 이 산재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서 이렇게 노무 제공자 가입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사장 취임 일성이 산재보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었고 최초로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그런 업체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청의 하청이다 보니 관리 실태조차도 지금 엉망이고요. 심지어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에도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나 적절한 제재를 가해지는 것이 없고 이 업체에서는 내부 고발자 색출에 지금 아주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실장님 그리고 우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모두를 대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쿠팡으로 대표되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와 공단의 적극적인 행동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를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산재 고용보험이 고의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를 하고 근로감독과 실태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결과를 본의원실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죠? 예, 일단 제이탁 업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제출하지 않아서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 그 고용노동부 우리 저 정책실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저 근로복지공단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하청 구조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부분들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실장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 거죠? 말씀하신 미가입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는 저희가 충실히 해서 예.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본의현실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그 콜포유라는 기업 아시죠? 모르시는가요? 예, 제가 예, 잘못 들었습니다.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상담 용역을 수주한 그런 업체입니다. 아, 예, 예. 예. 근데 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이 사업소득자 위장을 통해 4대 보험 미가입이라든지 노동관계 법령 위반한 그 업체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착수했습니다. 공단은 4대 보험을 의도적으로 미가입한 사업장에 그 과태료를 부과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회피한 기업이 공단 사업을 수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들은 당시에 아마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간단하게 확인하고 이런 입찰 공고를 낼 때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키면 간단합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PPT 한번 보시죠.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콜포유라는 업체는 채용 공고만 확인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단의 사업 선정 기준의 배제 이유로 이 부분 이 의도적인 4대 보험 가입 의무 회피 그리고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업장을 명문으로 추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검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으로 위장되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콜센터 교육생이 약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이 일일 얼마로 지급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단가가 6,780원 곱하기 8시간 53,920원. 이게 하루에 53,920원이 네. 지급이 되는데요. 실제 이 콜센터 지급되는 그 콜센터 기업들은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지급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해서 문제를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거는 징계 조치를 해야 됩니다. 환수도 하고. 네. 그중 매년 콜센터 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 규모 전체 아시는가요? 한 2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훨씬 많이 됩니다. 그중 일부 기업인 71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받은 자료인데요. 네. PPT 한번 보세요. 매년 콜센터 기업 20, 30개 업체의 교육생 훈련 명목으로 총 98억 6,600만 원이 지원금이 집행되고 있고요. 연평균제 20억 정도 되죠. 반면 대부분의 콜센터 교육생은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겠죠. 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훈련비 일부를 사업주 훈련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인데 특히 네.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네. 훈련 지원금의 시지와 달리 매출액 탑10 업체의 평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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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별히 좀 챙겨 보겠습니다. 또.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임금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최저임금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해서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이 부분을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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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는 시정돼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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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네, 마련해 보겠습니다. 검찰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